확산하면 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자유한국당이요,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던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일면 탁현민 방지법까지 내놨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 성의식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공직자로 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걸 이제 뭐 대상을 이제 탁현민 행정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직자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검증된 사람이 가야 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방지하겠다. 네. 이런 법안인데, 네. 뭐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로 가는 건 맞지 않죠. 네.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짜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었던 성의식,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책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 본인이 반성했고 본인이 사과해서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의식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계속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네.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도 사실 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저를 둘러싼 일들도 끝없이 길고 점점점 하면서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에 머물 때는 이런 구체적인 입장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나갈 때 모든 걸 다 해명하겠다. 이런 거 뭐 나름 예.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고, 이제 뭐 해명할 것도 있고 나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얘기했을 때는 정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그 괜히 불랑거리를 야기하는 입을 다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죠. 지지를 네. 보여주고. 근데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네.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얌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그 책 내용, 남자 마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류의 남자인지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가깝고 옆에서 늘 보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이 책의 기획 의도였고 어떤 네. 컨셉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탁현민 행정관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전히 청와대 내에 두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와 이 굉장히 모순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거취를 뭐 결정하든 대통령께서 결정하든 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재주가 뛰어난데 이런 성의식에 젠더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컨대 뭐 조재현 씨 같은 경우, 배우 조재현 씨 같은 경우 연기 얼마나 잘해요. 하지만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퇴출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있는 경우하고 다르다, 이 사례는. 네. 하지만 공무원이었다는 그 청와대 주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책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임종석 비서실장 관련한 워딩이 있는데요.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한다는. 근데 사실 저는 그 임종석 실장의 저 발언도 약간 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수희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성의식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처럼 들렸고.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미투 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마음을 책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 성의식이 좀 왜곡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종수 실장이 전제한 게 반성하고 있고 사과하고 있고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의식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고 또 예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성의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그런 성의식을 갖지 않고 양성평등 또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아마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해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내쳤을 것 같아요.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졌어도 그러면 그새로 둬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팀추월 그때 문제된 것처럼 네. 이건 상당히 그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택시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공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합승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 뭘까요? 배경은 우선 일본에서 택시 네. 합승이 합법화됐어요. 네. 과거에는 흔히 있었지만 예. 저 어릴 때는 뭐 합승이 일반화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거 불법이다.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개별교통수단이죠.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개별적인 이동수단인데 네. 택시 합승은 불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요즘에 이 택시가 빈 채로 돌아다니면 네. 얼마나 그 기름 낭비라든가 환경오염 요인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공유경제로 지금 진입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촘촘하게 그 비용도 절감하고 승객들은 택시기사는 또 수입을 좀 늘리고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 네. 조금 이 공유제의 개념으로 합승을 검토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메신저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길에서 이 사람 탄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게 아니라 예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거의 실시간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즘에 뭐 우버 택시 합법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택시가 아니어도 승용차 공유제도 또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승을 인정 안 하기도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공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구간별로.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택시 기사들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기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근데 택시만 제재가 많고 나머지는 다 풀리는데 네. 어쩌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의 이해와 승객의 이해가 좀 접목이 되는 부분에서 네. 아마 과거의 합승제와는 다른 첨단화된 합승제가 곧 일상화될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 택시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사실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맞아요.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은 일반 시민들은 잡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택시 이 구조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분위기에 또 새로운 이제 기술도 정보화가 등장하게 들어가죠. 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 합승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승객들한테도 또 약간 불안하죠.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옛날에 그 합승증 해본 분들은 아마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다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택시는 일단 대중교통수단이지만 비쌉니다. 그 얘기 뭐냐면 프라이버시를 이제 지켰다는 그 값을 내는 거고 네, 또 그만큼 맞아요. 편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건데 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 합승 실제 기사분이 합승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하기 참 어렵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좀 저렴함은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전에 누굴 태워놓고 여자 승객을 태운다든지 또 남자 승객을 태운다 하더라도 범죄 우려는 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택시 기사분들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손님 가려 태우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뭐 과거에는 몇몇 가지 편견들 때문에 뭐 아침에 뭐 안경 쓴 사람 안 태운다, 뭐 그런 게 기부 싼 사람 있었죠. 안 태운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 옛날에 안경 쓰고 기부스 했었는데 안 태워줘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너 명이 탈 때는 또 안 태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예.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뭐 실제 뭐 우버 택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 첨단 기기 이용해가지고 기사에 대한 정보를 또 노출한다든지 네. 별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서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긴 하겠지만 네. 먼저 보완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와, 네. 빨주, 노초, 파, 봅니다. 7빛깔 무지개 색에서요. 남색 하나 빠진 6색깔 담요에 둘러싸인 아기들 모습입니다. 아, 인형처럼 너무 귀여운 이 아기들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태어난 무려 6쌍둥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처럼 6쌍둥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부부 이야기가 지금 미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낳고 있다고요. 이 부부가 이제 2004년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대가족을 한번 이루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들 낳고요. 그 다음에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형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세 명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 명도 어디서 우리 그렇죠. 세 명이야. 예, 다자녀. 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6쌍둥이를 임신한 거죠. 야구팀 하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6쌍둥이 난다는 것이 엄청난 산모에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는 그런 권유를 했다고 해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선택적 감수술. 그러니까 6명을 다 낳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를 낙태시키고 일부를 낳는 건데 그걸 권유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가 총 9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쌍둥이 키워보신 분들 하나같이 쌍둥이 키우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6쌍둥이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근데 본인들은 6쌍둥이 나와서 키우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쌍둥이는 아니지만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이 점점 그렇죠. 뭐 35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구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랄지 일자리 같은 걸 많이 개선해서 향후에는 많은 우리 애를 출산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또 키우면 키울수록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겨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캐릭터죠.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의 최근 모습이요.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마치고 햇볕을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임무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아유, 그야말로 네. 깨끗해졌어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됐습니다. 네. 수호랑이 그야말로 17일간의 아주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18일 만에 이제 목욕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목욕을 딱 하고 나더니 지금 우리가 봤던 수호랑은 지금 햇볕 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햇볕을 쬐기까지 사실 굉장히 꼬질꼬질해졌거든요. 네. 수호랑이 역대 캐릭터 중에 가장 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귀엽고 또 머리가 워낙에 커서 뭐 꽈당 수호랑 또 문에 걸린 수호랑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하다 보니 많이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해졌는데 이번에 그 캐릭터만 전문으로 그 세탁을 하는 곳에 내려가가지고요. 그야말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제 목욕을 하게 됐고 그 수호랑만 같이 간 게 아니라 이번에 그 패럴림픽의 이제 공식적이자 또 1인 아이콘이 돼버린 이 반다비도 함께 가서 목욕을 미리 했고요. 목욕을 했는데 반다비 워낙에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친구가. 그렇다 보니 사실 먼지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구석구석에 그렇게 또 박혀있는 먼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우나를 같이 했네요. 네, 근데 보니까는 세탁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쌌다고 하는데 한
20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가 했다고 됐죠. 하는데. 벌당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탁 뭐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와이셔츠 같은 거 막 500원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네. 저건 워낙 크니까 생각해보면 저게 하나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세탁기가 있을까? 드라이클링이 될까 싶다 보니까 네네. 비싼 건데 이 명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선수들은 죽어도 메달을 남기고 수호랑은 죽어서 껍질을 남긴다. 이런 이제 격언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네, 제가 수호랑 완전 팬이어가지고 아. 저 수호랑 관련된 영상 다 봤어요. 가지고 예,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